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각종 케이블입니다. 모니터, TV 또 이런 걸 보면 케이블들이 굉장히 많죠, 종류가. 그 중에서도 이제 케이블을 보면 LVDS 케이블, 즉 AD 보드에서 패널을 연결되는 이제 LVDS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SD 보드 쪽에 연결된 케이블이 있고, 인버터 케이블, 이런 케이블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각 케이블 뭉치를 갖다가 보통 우리 하네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네스. 하네스라는 것은 케이블 뭉치, 케이블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케이블류. 그래서 하네스 종류가 보면 TV도 그렇고 모니터도 그렇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LVDS 케이블, HDMI 케이블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TMDC는 이런 케이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 용어는 이 그래픽 카드와 AD 보드 간에 그래픽 카드, 즉 데스크탑 PC가 하나 있어요. 데스크탑 PC. 여기는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모니터 안에 보면 우리가 AD 보드가 있습니다. AD 보드.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액정에 패널 보드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패널. 자, 데스크탑하고 모니터 간에 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정기적 신호 형태하고 AD 보드하고 패널하고 이 데이터,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신호 형태가 우리가 보통 이런 용어를 씁니다. LVDS는 뭐냐면은, 그죠? 여기 모니터 안에 들어 AD 보드와 패널 간에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그런 정기적 신호 형태를 우리가 LVDS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TMDS 방식은 뭐냐? TMDS 방식은 HDMI 방식은 뭐냐? 자, 데스크탑하고 모니터 AD 보드 간에, 그죠? 모니터 AD 보드 간에 이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방식, 신호 형태를 우리가 TMDS 방식, HDMI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누가 정했냐? 이 배사라는 이 기구가 있어요. 이 PC를 비롯한 영상기기 표준기구를 저는 배사해서 이런 연구를 해갖고 나온 발표한 이 형식들이 이게 정기적 이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정기적 신호 형태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LVDS라는 건 뭐냐? 로우 볼테이지 디퍼런셜 시그널링이라 그래가지고 저전압 신호를 구리선으로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한 어떤 인터페이스다. 그죠? 여기 이게 뭐냐면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기 정기적 신호 형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LVDS 케이블은 이제 그런 쪽으로 쓰는 거죠. 어디에 쓴다? AD 보드와 패널 간의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우리 이 LVDS 케이블을 쓰는 거죠. 보통 30핀 케이블을 씁니다. 30핀 케이블을. 자, 실질적으로 보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요게 이제 LVDS 케이블이에요. 이게 LVDS 케이블. 이게 30핀을 많이 써요. 30핀을. 여기 보면 요 가운데 2가 많이 빠져 있죠. 한 3개가. 여기 2가 빠진 이 우측에 보면 28, 29, 30번이 뭐냐면 VCC 공급 단자예요. 패널에 5V, 12V를 공급해, 전원을 공급해줘야, 패널도 전원을 공급해줘야 동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패널에 공급하기엔 전원 단자고, 1번부터 27은 뭐냐면, 그, AD 보드에서 온 그 영상 신호를, 그죠? 패널 보드에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그 신호선들이죠. 이 구리선으로 다 이렇게 연결됐어요. 구리선으로 이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영상, 정기적 신호 형태를 갖다 우리 LVDS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여기 어디 연결하면 이제 AD 보드에 연결이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패널로 연결이 되는 거죠. 패널로. 패널 보드에 이렇게 LVDS 커넥터를 통해서 여기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영상 신호하고, 그죠? 영상 신호하고 VCC가, 그죠? 이 전원이 공급돼서 이 AD 보드에 전원 공급하고 영상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2차 가공을 하는 거죠. 영상 신호를.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케이블 중에 이 FFC라는 케이블이 있어요. 요렇게. 요거 케이블 많이 보셨죠? 요게 FFC 케이블이에요. 이 케이블이 좀 더러워요, 좀. 아주 불량도 많이 나고, 이게. 그래서 이제 접촉 불량이 많이 나요. 요게 커넥터를 이렇게 꽂히는데, 요게 이제 패널 쪽에 이 LVDS 커넥터를 꽂히는데, 요 접점 불량이 많아요. 이 접점 불량을 패널로
패널 보드에 뭐 타이밍 컨트롤러 불량으로 인식해서 막 그거 교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뭐냐, 뭐 안개 낀 현상이 난다든가 글자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요 불량이 접촉 불량이 있었으니까 보통 뭐 우리 초보자들은 이 지우개를 막 지우시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접점 부활제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전기전자 기초할 때 장비 및 뭐 소모품 갖춰야 될 장비 및 소모품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접점 부활제를 사다가 여기다 쭉 뿌려요. 뿌려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증발이 되면 꽂으면은 잘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 이게 불량이 좀 많아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끊어지기도 하고 좀 뻣뻣해. 응? 이 저 LVDS처럼 부드럽게 이게 공손하지 않고 이러면 되게 아주 거만합니다. 이거 아주 불량스러워 애가 좀. 이런 걸 쓰는데도 안 해. 삼성 같은 데 이런 케이블 많이 쓰거든요. 이 불량도 많이 나오죠. 자, 요런 게 이제 있어요. 케이블을 좀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FPC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연성 PCB에 플렉시블 프린티드 서킷이라고 해가지고 노트북에는 또 요런 케이블 많이 써요. 이것도 아주 지랄 같아요. 이것도 불량 좀 많이 나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접촉 불량 같은 게 많이 나면 이게 사실 99.9% 금도금이 돼 있어요. 이쪽에. 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접점부활제를 뿌려서 일단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접점부활제는 만능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하면 이제 그 접점부활제를 뿌리면 이 녹 같은 게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접촉 불량 해결. 뭐 금은 녹이 쓰는 게 아니죠. 때가 낀다 그러죠. 때가 낀다 그러죠. 뭐 때를 벗겨내서 하면 모니터의 스미어 현상 같은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 스미어 현상은 뭐냐면 안개 낀 것처럼 막 이렇게 좀 그런 걸 스미어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해결을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 이제 그런 케이블은 이제 그렇게 하네스 종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뭐 눈으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요렇게 FPC 케이블 이 노트북에서 많이 쓰고 모니터에서는 이 LVDS하고 이 FFC 케이블 플렉시블 플랫 케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많이 써요. 근데 주로 이제 이 케이블 많이 쓰죠. TV 쪽은 보통 뭐 요런 FFC 케이블도 많이 쓰는 편이고요. AD 보드에서 FRC 보드로 들어갈 때, Tcon 보드에서 패널로 들어갈 때 보통 이 FFC를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케이블은 그런 접촉 불량이 많다는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TMDS는 아까 뭐라 했어요? 데이터 전송 신호 규격이라 그랬죠? TMDS는 뭐냐면 우리 그 모니터에 보면 이 DVI 단자를 통해서 그죠? TMDS라는 그 전송 프로토콜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우리가 TMDS 방식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이 모니터 AD 보드에 보면 그죠? 요 DVI 단자가 있어요. 얘는 이제 DVI D 방식이죠. 요쪽 맨 밑에 있는 핀 중에서 양쪽에 4개 구멍이 있는 것을 DVI-I라고 I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걔는 아날로그나 디지털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포트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지금 요 핀에 이제 맨 밑에 일자로 된 핀에 4개 단자가 없죠. 그래서 DVI-D 디지털 온리 방식이다. 그러죠. 요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디지털 이 단자를 통해서 그죠? 디지털 데이터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방식을 갖다 우리가 TMDS 방식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TMDS. 이거는 지금 없어지는 추세죠. 예, 아날로그. 글쎄요, 아날로그가 좀 좋은 점도 있는데 왠지 아날로그 이 디지털 세상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아날로그가 좋은 점도 있는데 뭐 자,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런 모든 규격들은 이 임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 표준 기구가 있어요. 표준 기구. 이 배사라는 데서 이 영상 기기에 대한 표준 규격을 여기서 다 제정을 해요. 배사에서. 그래서 TMDS 방식이다, LVDS 방식이다, 뭐 HDMI 방식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정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 TMDS 방식이 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걸 많이 실험을 해봤겠죠. 그랬더니 데스크탑 그래픽 카드와 AD 보드 간에는 TMDS 방식을 쓰니까 상당히 효율이 좋더라. 그죠? 그래서 TMDS 방식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DVI 단자나 HDMI를 통해서 들어간 영상 데이터는 TMDS 프로토콜을 쓰니까 상당히 효율이 좋더라. 근데 이 방식을 갖다가 AD 보드와 패널 간에 적용을 하니까 그냥 아니더라. 그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그 방식은 이제 LVDS 방식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데이터 고속으로 전송하고 저전력으로다가 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 배사에서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오는 모니터는 전부 다 이 규격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배사에서 이제 많은 테스트와 연구를 해서 현재는 이 방식을 고수해서 쓰고 있다 하는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니터 세부 파트별 이제 구성인데요. 요 앞전에 이제 부품을 얘기한 거고, 요 안에는 이제 뭐냐면, 부품 중에서 주로 이제 중요 소자가 뭐냐. 이 내용은 지금 아마 전기전자 기초과정을 들으신 분은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소자에 대한 부분하고, 그 립스보드에서 제일 중요한 소자는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립스보드는 뭐냐면 AD보드와 인버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5V와 12V를 만들어내는 파워 서플라이가 바로 이 립스보드다. 삼성에서는 IP보드라는 얘기를 쓴다 그랬죠.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구성해 중요 소자는 뭐냐? 이 PWM-IC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SMPS라는 방식은 옛날에 리니어 방식, 즉 어떤 전기 면도기에 쓰는 그런 파워 서플라이 뜯어오면 이만한 트랜스 하나에다가, 그죠? 다이오드 2개나 4개를 붙여서 콘덴서 하나 해가지고 막바로 전원을 뽑아 썼었죠. 이러다 보니까 전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더라. 그럼 어떤 방식을 좀 전력을 우리가 좀 승합도 시킬 수 있고 아주 양질의 DC를 만들어서 어떤 걸 쓰냐, 과학자 연구했을 때는 스위칭 방식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 PWM 소자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립스보드의 개통도는 얘기해줬죠. 자, 220V를 인가하게 되면 220V가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그죠?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220V가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정률에서 어디 저장이 돼요? 이 대전압 콘덴서에 310V가 딱 대기하고 충전이 되고 있는 거죠. 충전이 된 이건 어디에요? 이 트랜스 1차 측을 거쳐서, 그죠? 이 FET 드레인에 딱 310V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위칭을 해야 되는데 FET에 드레인에 310V를 걸었다고 해서 FET가 스위칭을 합니까? 아니죠. FET는 드레인, 소스, 게이트가 있는데, 그죠?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기가 흐르게 하냐, 아니면 소스에 드레인에 전기가 흐르게 하려면 게이트에다 어떤 신호를 줘야 얘가 스위칭 온이 되는 거겠죠. 이 게이트에 신호 걸어주는 게 이 PWM-IC란 말이죠. 온오프 신호를 걸어줘야 얘가 스위칭 할 거 아니야. 껐다 켰다 하면 껐다 켰다 껐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온 타임과 오프 타임과 온 타임을 이렇게 어떤 PWM에서 주게 되면 게이트에 껐다 켰다 하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DC가, 그죠? DC가 AC로 변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FET 게이트에 신호를 걸어주는, 온오프 신호를 걸어주는 게 말 PWM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1차 측에 가해주게 되면, 트랜스는 뭐라 그랬어요? 직류를 걸어주면은 2차 측에 유도기가 나올 수가 없죠. 변하는 전압, 전류,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교류잖아요. 그죠? 오시로스 XY 좌표로 봤을 때 이런 변화하는 이런 교류를 걸어줬을 때 이 트랜스가 상호 인덕턴스라는 작용에 의해서 2차 측에 유도기를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스위칭을 해주기 위한 PWM-IC다. 그죠? 게이트에 펄스 신호, 온오프 신호를 걸어줘야 하는 게 PWM-IC다. 그래서 전기전자 기초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이게 중요 소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소자입니다. 그래서 FET 하나하고 그다음에 PWM 단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이것처럼 FET 기능과 펄스 발진을 할 수 있는 PWM 기능이 하나 통합되어 있는 이 파워 스위치라는 게 이런 소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단독 FET 따로 하나 있고 PWM 따로 하나 있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걸 많이 쓰죠. 근데 이것도 분량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왜냐면 모든 게 통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단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보다 분량이 많아요. 얘가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쇼트가 또 많이 나죠. 이게 낙뢰를 맞거나 아니면은 뭐 과절이나 이런 일을 많이 하다 이 쇼트가 나다 보니까 이 교체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이 PWM-IC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립스보드의 굉장히 중요한 소자다 하는 것을 아마 전기전자 기초과정의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전기전자 기초과정에 보면 PWM-IC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양부 판별서부터 원리서부터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다시
되돌리기 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브리지 다이오드는 말 하나만 하죠. 그죠? 브리지 다이오드는 교류를 갖다가 1차 정리를 여기서 해줘야, 그죠? 해줘야 여기 코넷에 충전이 될 거 아닙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줬어. 충전이 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었어. 방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플 형태를 만들어서, 그죠? 방전하게 되면 이렇게 이 직류 형태를 고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브리지 다이오드. 이 분량이 많이 또 나죠, 이것도. 예. 그래서 요 양부 판별하는 것도 제가 전기전자 보니까 있으니까 잘 모르시면 거기 한번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리지 다이오드는 직류를, 교류를, 그죠? 1차 직류로 만들기 위해서 1차 정류에서 쓴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쇼트키 다이오드는 여러분 용도는 알죠? 2차 측에 쓰는 일단 정류 다이오드인데, 정류 다이오드인데, 왜냐면 트랜스를 통해서 1차 측에 스위칭을 해서 걸어주게 되면, 그죠? 스위칭 하게 되면 DC가 AC로 변한다 그랬죠? 그러면 트랜스를 통하게 되면 유도기 전력에서 2차 측에 교류가 넘어가는데, 이 건선수에 따라서, 그죠? 건선수에 따라서 여기는 12V를 필요하는, 인버터에 공부 12V 필요하는 교류가 나오고, 여기는 5V, ADV 5V가 나오는데, 이 교류 가지고는 또 우리가 이 반도체 소재 공급을 못 해주잖아요. 반도체 직류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 2차 정류할 때 쓰는 정류 다이오드다. 근데 얘는 재질을 못 쓴다 그랬죠? 그때? 자, 이 브리지 다이오드는 실리콘 재질을 써요. 얘는 게리마늄 재질을 씁니다. 그래서 왜 2차 측에 이 쇼트키 다이오드를 쓰냐면, 이 게리마늄 재질을 쓰면 얘는 턴온이 0.6V가 되면 전기가 통하죠. 얘는 0.3V죠? 그죠? 턴온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턴온 시간이 짧은 거지만은 우리가 리버스 타임을 없애는 그런 용도로 다 쓰는 거죠. 얘는 이 스위칭 온하게 되면 닫다가 스위치를 닫으면 역방향으로 조금 흐르다가 이렇게 여기서 멈춰요. 요게 뭐냐? 바로 역회복 시간이야.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이 이 브리지 다이오드는 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스위칭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측의 스위칭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 즉 TSS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게리마늄 재질의 실리콘 쇼트키 다이로 쓰는 거죠. 게리마늄 재질의 쇼트키 다이로 쓰는 거죠. 얘는 이 리커버리 타임이 없어요. 리커버리 타임이 이렇게. 요게 없다고, 요게. 그래서 역회복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 스위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게리마늄 재질의 쇼트키 다이를 쓴다는 얘기를 제가 전기전자 기초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시면은 되돌리기 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죠. 싱글 타입이 있고 이렇게 듀얼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다이오드처럼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발이 3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쇼트키 다이오드가 또 우리 이 립스보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자다 하는 것을 말씀 좀 드립니다. FET, 이게 없으면 FET가 없으면 2차 측에 전기를 낼 수가 없겠죠. 왜냐면 PW 받은 온오프 신호를, 그죠? 드레인에 대기하는 310V를 갖다 스위칭을 해서 직류를 교류를 만드는 그런 스위칭 용도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FET를 전기효과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도 쇼트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FET는 PWM 신호가 여기 온오프 신호가 여기 가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드레인에 걸려있는 310V를, 그죠? 스위칭을 해서 드레인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기가 흘러가는 거죠. 스위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쇼트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FET를 빨리 양부 판별하는 건 이 GG신공이라는 거 알려주죠. GG신공. 예. 그래서 그걸로 많이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쉽게 양부 판별할 수가 있다.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 그랬죠. 립스보드의 1차 측의 그라운드와 2차 측의 그라운드는 틀리다고 그랬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차 측 그라운드는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누가 IQ가 좋은가. 자, 1차 측의 그라운드, 즉 접지는 대전화 콘덴서 마이너스죠. 예. 거기 마이너스에다가, 자,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그죠? 흑색 리드봉을 대전화 콘덴서 마이너스에다가 대고, 그죠? 적색 리드봉을 이 게이트에다가
됐을 때, 그래서 지지신공이라고 했죠. 됐을 때 디지털 액정에서 0.00 뭐가 나오면 쇼트다. 그죠? 얘하고 달라붙은 거죠. 예. 그래서 가르면 돼요. 왜? 여긴 정기적으로 절연이잖아요. 가운데가. 이 붙으면 안 되잖아. 그죠? 결론적으로 얘하고 그라운드하고 얘하고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는 얘가 붙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흘러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지신공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양부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립소드의 또 구성 요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트랜스인데, 이 트랜스는 굉장히 중요하죠. 트랜스가 이렇게 많이 불량 나는 건 제가 많이 보진 못했는데, 트랜스는 양부 판별하기가 아주 더럽다고 얘기했죠. 왜냐면 우리가 테스터로 측정할 수 있는 건 단선 유무밖에 모른다. 얘가 레아 나는 것, 즉 절연 파괴가 되는, 이 코일 안에 보면 여기 겉에 에나멜이 칠이 돼 있어요. 이게 벗겨지게 되면은 이 절연 파괴가 되는 거죠. 절연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레아가 났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레아 난 걸 갖다가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뭐 링 테스터기니 이런 뭐 고가 장비로 하면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절연 파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메인보드에 보면 그 전원부에 코일 있죠. 그죠? 페라이트 초코일. 그것도 안에 그 에나멜 동선이 감겨져 있다고요. 그게 벗겨지면은 아주 고주파음이 심하게 납니다. 뭐 틱틱틱 소리 나기도 소리 나기도 하고. 예, 그러는데 글쎄 뭐 립스보드에서 이거는 이렇게 많이 나간다, 뭐 이렇게 고장이 난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고장도 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는 뭐라 그랬죠? 1차 측에, 자 1차 측은 뭐라 그랬어요? 전원과 연결된 쪽. 2차 측은 부하와 연결된 쪽. 그죠? 그걸 우리가 1차 측과 2차 측이라고 했죠. 자 1차 측에 변화하는 이 교류를 걸어줬을 때 이 트랜스의 원리,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의 유도 기준이 발생되는데, 권선비에 따라서 승합도 할 수 있고 강합도 할 수 있는 게 트랜스다. 이 트랜스가 아마 발견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강합이나 승합 같은 걸 못했을 거예요. 이 트랜스나 이 코일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트랜스 원리도 이제 뭐 복습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중요하지 않은 부품이 없는데 그 중에서 핵심 부품이 뭐냐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립스보드에서. 자, 정전압 다이오드라는 게 제너 다이오드라는 게 있죠. 저는 제너 다이오드. 이걸 정전압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5V형 제너 다이오드가 있어요. 제너 다이오드는 뭐냐면 이 외부의 온도나 부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VCC 전압 공급 전에 항상 제너 다이오드 붙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자, 5V다. 20V를 걸었어. 항상 얘는 5V예요. 3V를 걸었어. 3V만 나오겠지 뭐. 자, 50V를 걸었어. 그럼 얘는 5V가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그 말단에 어떤 그 VC 전압을 고르게 하는 그런 건데, 얘는 뭐냐면은 일반 그 정류 다이오드하고 개념 자체가 틀려. 얘는 회로에 역방향으로 접속을 해줘야 된다는 게 큰 차이죠. 무슨 얘기냐면, 자, 회로가 얘 플러스 라인, 이거 마이너스 라인이에요. 그러면 제너 다이오드는 이렇게 붙일 때, 이렇게 붙일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전원에는 플러스 방향을 역방향으로 걸어줘야 얘 동작이 되는 거예요. 역방향 특성을 이용한 게 바로 정전압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예요. 그럼 제너 다이오드를 뭐 이걸 이렇게 해서 제너 다이오드를 붙여줬는데 여기다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똑같이 해줬다. 이 쇼트잖아요, 쇼트. 왜? 제너 다이의 턴온 전압은 뭐냐? 0.6V 아닙니까? 결국 0.6V라는 게 전이차가 없는 거잖아요. 쇼트가 되는 거잖아요. 뭐 부품이 나가는 거 휴지가 나가겠죠. 얘는 역방향으로 걸어줘야 되는 것이 제너 다이의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회로에 플러스는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는 플러스 단자, 그런 역방향으로 제너 다이오드를 접속해줘야 동작이 되고 회로가 이상이 없다. 같은 방향으로 순방향으로 걸어줬다? 쇼트다. 왜? 턴온 전압이 0.6V이기 때문에 0.6V라는 것은 전이차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쇼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고 우리가 써야 된다, 제너 다이오드는. 근데 이제 제너 다이오드가 많이 나가요. 양부 판별하면 뭐 0.5만 나오면 쇼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갈랐더니 이게 다 지워져. 제너 다이오드 표시가 돼 있다고 그랬죠?
근데 룻베르 바둑이 지워져 가지고 오래 쓰다 보면 몰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양호 판별을 한번 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줬죠. 여러분 LED 바 테스터기 있죠? 자, LED 바 테스터기는 다 하나씩 뭐 구매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런 LED 바 테스터기가 있다 그랬죠. LED 바 테스터기. 요 LED 바 테스터기로 이용해서 우리 양호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제너 다이오드를 일단 분리를 하세요. 분리를 해가지고, 이, 지금, LED 바 테스터기는 이 직류 신호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직류 신호를. 여기 보면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단자, 이게 플러스 단자고 이게 마이너스 단자란 말이죠. 이게 까만 게 이게. 그러면 제노다이오드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어요? 이 플러스, 이 마이너스 단자는 제노다이 플러스에 연결하고 플러스는 마이너스 단자에다 연결해야 되겠죠. 왜? 제노다이는 역방향으로 접속을 해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측정을 했을 때 만약 5V다 그러면 4.8V가 나온다 그러면 5V라고 보면 아 이게 5V용 제노구나 그렇게 해서 갈아주시면 되겠지. 뭐 10V다 그러면 뭐 9. 뭐 이렇게 차이 뭐 오차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면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기전자 기초과정을 한번 모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다이오드 조심할 건 뭐다? 역방향으로 걸어줘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자, AD 보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